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2일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구축과 에너지 동력 산업의 중심이 될 남구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남구 대촌동 일원에 48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2019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집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분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융복합 소재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매출 2조 원과 5천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분원, LS산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입주해 에너지밸리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전주 르인호텔에서 2016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이 개최됐는데요. 이번 워크숍은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상인들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꺼져가는 전통시장의 불빛을 되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북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은 12일 전주 르인호텔에서 2016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은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상인들의 단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상등가에서 금년에 무엇을 잘못했고 또 무엇을 잘했는가를 잘 많이 토의를 해서 주시고 우리 상인회와 각 상인회 간의 교류도 많이 해주셔서 전라북도의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활기찬 시장으로 발돋움해서 우리 전국의 경기는 물론이고 전국의 경기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살아났다 했으면 좋은 생각,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내 전통시장은 상업 위축과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아케이트, 주차장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분위기 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상권 피해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틀간의 일정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리더십 특강을 비롯한 토론, 우수시책 발표를 통해 상업에 있어서의 전통시장의 입지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남원시 노암동 주민자치발전협의회는 오늘 노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16 송년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관내업체 후원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자회 나눔장터에서는 생활용품을 시중보다 2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대추차, 가래떡구이, 어묵 등 먹거리 카페도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노암동 자치사랑방 발표회도 함께 개최돼 볼거리를 제공하고 건강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웃을 챙기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원예농협은 지난 12일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쌀 13,000kg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은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의영 대전원예 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열렸습니다. 기탁된 쌀은 복지만둘의 결연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대전 푸드마켓 등을 통해 긴급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전 원예농협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는 등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김장 및 사랑의 쌀 등 이웃돕기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2일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방문 유도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를 위해 두타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25일까지 동대문 두타광장에서 비보이 댄스, K-드라마 코스프레 등 오프닝 이벤트를 시작으로 동계올림픽 VR 체험존, 올림픽 마스코트를 활용한 포토존 운영 등을 통해 강원도를 집중 홍보할 방침입니다.
캠페인 기간 중 강원도 홍보부스를 찾는 외국인에게는 웰컴팩을 선물로 증정하며 24일에는 소원나무에 글을 남겨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항공권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업무 협약을 통해 정보 공유와 홍보물 제작, 배포 등에 협력하며 추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2016년부터 민간위탁시설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선한희 의원이 처우 개선비 편성 등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선한희 의원이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의 처우 개선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선한희 의원은 현재 전주시는 2016년부터 민간위탁시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비의 주먹구구식 편성 논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위탁시설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전주시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일은 대기업의 홍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처우 개선비가 기준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문제 예산이 되었습니다. 처우 개선비는 생활임금 수준이 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에서 생활임금 차액분을 편성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로 기본급이 140일 경우 매월 40만 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서 의원은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적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맞춰주는 것이 처우 개선비의 취지였지만 현재 각 시설별로 내려진 처우 개선비는 다시 시설 내에서 직원별로 임의로 편성되어 불공평하게 나눠지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고 퇴직자 인원의 처우 개선비까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문제 예산이 되고 있다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아닌 중간급 직원들의 급여가 유사하게 지급되는 등 예산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된 사례는 있었지만 퇴직자 인원의 처우 개선비를 나누어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며 앞으로 처우 개선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확실히 정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